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된 김희정 집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장애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배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의 올해의 표죠. 내가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인 우리들이 어떻게 성전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써 우리 주보의 그 주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에게 평화의 태도로 대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서로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고 예배 중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그래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알아차리고 메타인지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충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웠고 이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구나 한 거 알아차리고 이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공통적인 겁니다. 우선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딱 보면 사실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히게 되면 그 사람 자체를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장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다 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동정심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특히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바로 장애에 관련된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세요? 어떻게 대소변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사생활에 대해서 바로 묻는 것은 사실 실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그 다음에 기타 보상구들은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물건이고 신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만져서도 안 되고 사용자가 닿지 않는 것으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식당에서도 갑자기 신발을 옮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말 신는 대로 막 신발 찾아다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청각장애 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즘 보면 그 맹견들이 아이들이 개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백구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각 안내견들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자꾸 불러서 아이들의 집중을 흐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보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만 봐야 되고 지나쳐 주시는 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는 조금 통로가 넓고 다 아시겠지만 탁자가 좋고요. 그 다음에 현관하고 좀 가까워야지 이동성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방법들로 모든 것이 다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인식 개선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최근에 편의시설이 확대되고 재활공학의 발달이 되어서 지체장애인들이 실제로 영역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기계 영역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연구원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셨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할 때 실제 지적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도움을 주면 되겠죠. 또 지체장애인이라고 모두가 휠체어를 타지는 않습니다. 목발을 쓴다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짚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는데 실제로 옆에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으면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또 만약에 좀 도와드려야 될 때는 반드시 여쭤보고 갑자기 가서 팔을 탁 잡는다든지 이게 아니라 여쭤보고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줘야 되는지 하고 같이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넘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넘어졌으니까 바로 가서 그 장애인들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은 스스로가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계신,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서 어디를 잡아줘야 되는지, 도움을 어디 줘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면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휠체어를 확 밀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지하철을 탄다든지 하시기 때문에 문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휠체어에 이렇게 목발 같은 거 끼우고 보장구 같은 거 같이 운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보장구들이 문에 끼지 않는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체육 활동을 할 때도 지체장애인에게 어떤 활동이 함께 가능한지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밀어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또 휠체어에 앉아 계신 장애를 가지신 분과 대화를 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것들이 훨씬 같이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떨림이라든지 경직이라든지 이러한 특징적인 행동적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라든지 기술들을 적용하면 충분히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뇌병변 장애인, 내성마비 같은 경우에 발음이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한 문장 하고 나서 알아들었으면 수긍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가 어렵다고 해서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편견은 우선은 넣어두시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인 능력과 언어장애는 완전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기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리 편견은 어떤 게 있냐면 전맹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시각장애에서 전맹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빛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흐리게 보인다든지 형태만 보인다든지 이런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학대 독서기, 음성 출력기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각장애인이 또 점자를 사용할 것이다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점자가 어려워서요.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자보다는 듣는 걸로 의사소통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이제 매스컴 통해서 보면 연예인들이 그 책이나 이런 거 읽어주기 봉사활동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시각장애인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이동 시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탁 다가가서 잡아버리면 상당히 놀랍니다. 우리가 시각이 안 보이면 실제 상당히 전체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분들은 난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고 좀 머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말씀으로
도움을 드릴까요? 어디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길 안내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발자국 한 100보 정도 가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쪽에 조심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왼쪽 편에 차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내려가도록 조심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같이 걸을 때는 지팡이 쪽이 아니라 지팡이 반대쪽에 함께 서서 팔을 이렇게 탁 팔짱 끼시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내어주시면 시각장애인이 그 팔꿈치를 잡고 가는 것들이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사용할 것이다 하는 그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도 사용하지만 입술 모양을 보는 구화라든지 그다음 문자로 많이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한 하상전화기라든지 소리 증폭장치 아니면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모양을 보고 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서 청각장애인과 이야기할 때 과도하게 입모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당신들이 봤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훨씬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은 말투로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것에서 입모양만 조금 크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너무 가장되게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또 대화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인다는 데 해서 그분이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들을 수긍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입니다. 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모양을 못 봐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스컴에 보면 이렇게 입모양이 탁 뚫린 마스크 있죠. 그게 청각장애인용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청각장애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전보다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말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고 발음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려면 훨씬 더 주의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은 언어장애인은 실제로 전화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인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더듬는다고 해서 그 말을 바로 받아채서 이거 말하려고 했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청각장애인이 훨씬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인은 인지능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함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지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진단명이 바뀌었습니다. 지적장애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해도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호칭을 아주 그 어린아이한테 대하듯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인데도 훨씬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장애를 봤다는 거죠. 또한 대화 시에는 조금 쉬운 표현을 쓰시는 게 좋고요. 얘기를 할 때는 한 가지씩 하시는 게 좋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작업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다음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은요, 낯선 장소, 낯선 사람, 또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낯선 곳에 가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낯설고 긴장이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과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날의 일과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자폐성 장애인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안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돈을 계산한다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우리들은 실제로 만약에 하나를 가르치면 비슷한 상황이면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응용을. 근데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훈련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자폐성 장애인 하면 나의 세계만 갇혀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자극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언어 표현 기술도 부족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자폐성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DHD 아동들은 실제로 환경을 조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계획표를 지키게 하는데 계획표를 너무 촘촘하고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실제로 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좀 복잡하지 않은 계획으로 정해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취감들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우선은 주의를 산만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아이의 방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아이가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장식물이 많다든지 색깔이 너무 요란하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산만해집니다. 또 점검표 같은 걸 활용해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가 약속했던 행동들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개 꺼내놓고 어떤 거 할래? 그럼 많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2개, 3개 이런 것들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작고 도달하기 쉬운 목표를 정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 우린 같을 수 없지 인생은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기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깎지 않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넣었던 이유는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돌팔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누군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손잡고 나아가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회적 장벽들을 함께 예수님처럼 깨어 부수는 그러한 우리 구성원들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는 이러한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